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대표님이나 블로그를 대행해 주시는 분들은 지역 플러스 요양 키워드를 몇 개 넣으면 연관 키워드를 같이 띄워주면서 동시에 상위 노출돼 있는 블로거들의 지수까지 보여주거든요. 관련된 연관 키워드를 바로 쫙 보여주고 연관 키워드의 검색량까지도 보여주니까 이런 부분으로도 활용하기 좋지만 이 프로그램의 진짜 핵심은 저는 블로그를 막 시작했을 때 포스팅할 때 도움된다는 툴들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더 헷갈리더라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블로그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툴 8가지를 실제 활용 예시와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도구들은 단순히 글쓰기만 편리하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판매와 수익화에까지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인데요. 만약에 제가 다시 블린이로 돌아간다면 저는 무조건 이 영상부터 볼 것 같아요. 이 도구들만 잘 써도 쓸데없는 고생을 절반 이하로 줄여주거든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총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봤는데, 첫 번째로는 기획과 분석을 돕는 도구들, 두 번째로는 콘텐츠 소재 수집 도구, 세 번째로는 키워드 분석 도구. 딱 궁금한 부분만 골라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수많은 도구들 중에서 애매한 걸 다 빼고 진짜 엄선한 것들이라서 웬만하면 그냥 다 보세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툴은 그동안 댓글로 가장 많이 질문 주셨던 도구인데 바로 데이터랩 툴즈입니다. 이건 진짜 필수예요. 포스팅 하실 때 실시간으로 글자 수 확인이 가능하고,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내용을 작성하고 발행하기 전에 원고 검수를 받아야 되는데, 발행 전에 클릭 한번 하면은 워드로 저장이 되니까 원고료를 받고 협업하시는 분들은 워드 파일로 저장하는 걸 요긴하게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제목 유사율 체크 이 부분인데, 내가 작성하려는 제목과 유사한 제목의 글이 이미 있는지, 퍼센테이지로 얼마나 유사한지까지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쓰면 당연히 유사율이 낮게 나오겠고, 다른 사람의 제목을 그대로 복사해서 제목에 붙여 넣어보면 이미 있는 제목이니까 유사율이 100%로 나오겠죠. 이렇게요. 아직까지는 이 유사율이 높다고 해서 누락이 되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차별화된 제목을 만드는 게 건전합니다. 그리고 왼쪽 하단에 보시면 글자 수 말고도 키워드 반복 횟수 확인이 가능해서 반복 횟수가 과하거나 부족하다 이런 부분을 눈으로 보면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걸 기준으로 과하거나 부족하다라는 부분을 조절을 해야 될까요? 그때 필요한 게 이 두 번째 툴인 리뷰원즈 앤 서포터입니다. 상위 노출되어 있는 포스팅들의 키워드 반복 횟수나 글자 수, 이미지 개수 등을 초보자도 한눈에 보기 쉽게 분석할 수 있는 툴이거든요. 포스팅할 때 글자 수 몇 글자 넣어야 되나요? 사진 동영상 개수 몇 개가 적당한가요? 끊이지 않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은 키워드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리뷰원즈 앤 서포터는 내가 상위 노출시키고 싶은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상위 노출 블로거의 그 블로그 정보부터 그 개별 포스팅의 글자 수, 키워드 반복 횟수 이외에 어떤 단어들이 들어가 있는지까지 손쉽게 훔쳐볼 수 있는 도구입니다. 해당 키워드에서 셀 수 없이 많은 포스팅들 중에서 네이버가 선택한 상위의 몇 개의 포스팅은 글자 수와 사진, 영상이 이 정도 들어가 있고, 그 메인 키워드가 이 정도 횟수로 반복돼 있구나 라는 팩트에 기반한 기준으로 내 포스팅의 양을 조절하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거기에 추가로 다른 단어들을 보면서 이렇게 다채로운 내용들을 넣었구나 라는 부분을 참고해서 내 포스팅 내용의 밀도를 올려주면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상위 노출, 글쓰기를 위한 부분이었죠. 이제 판매를 하고 매출을 내고 수익화로 넘어가시기 위해서 꼭 알고 계셔야 될 도구를 소개해 드릴 텐데, 바로 이커머스 AI 솔루션입니다. 검색량과 관련된 연관 키워드를 바로 쫙 보여주고 연관 키워드의 검색량까지도 보여주니까 이런 부분으로도 활용하기 좋지만, 이 프로그램의 진짜 핵심은 타겟을 분석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내가 정한 키워드와 작성한 글을 어떤 사람들이 보게 될지를 미리 알 수 있다는 건 굉장히 강력한 부분이거든요. 20대 여성이 볼 포스팅의 내용과 60대 남성이 볼 포스팅의 내용은 당연히 전략을 다르게 세워야겠죠. 이 타겟 설정과 콘텐츠 톤을 조정하는 디테일을 곁들여주면 훨씬 높은 구매 전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막 포스팅하는 게 아니라 성과를 내야 되는데 라는 지점에 부딪힌 분들을 위해서 소개해드린 거고, 아직 초보자분들은 패스하셔도 될 부분입니다. 블로그 초보분들은 이걸 포스팅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포스팅할 게 정해졌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페인 부작용에 대해서 쓰려고 하는데 카페인 부작용이 뭐 잠 안 오고 이런 거지 뭐 더 무슨 말을 써야 되지? 라고 하시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때 사용하시면 너무너무 좋은 게 유튜브 서머리와 GPT 조합입니다. 유튜브에서 내가 포스팅할 주제를 서치하고 영상에 들어가서 오른쪽 아래에 이 부분을 클릭하면 전체 내용을 쭉 요약해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길다면 그냥 더 요약해달라고 부탁하면 되고요. 관련된 양질의 컨텐츠를 2개, 3개 다 요약해서 적절히 섞고 그 중에서 내가 다루고 싶은 부분들을 뽑아내면 나만의 새로운 콘텐츠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카페인 부작용은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늦은 시간에 드시지 마세요.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다양한 내용을 제공할 수 있겠죠. 포스팅을 어떻게 시작하고 어떤 내용을 넣고 어떻게 끝내야 될지 모르겠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 확장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모든 툴들은 영상 더보기란에 하나하나 링크 넣어드릴 테니까 그쪽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키워드 분석 도구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 사실 이 부분이 핵심이죠. 아무리 양질의 내용을 담고 타겟에 맞는 글쓰기를 해도 내가 노출시킬 수 있는 키워드를 못 골라낸다면, 그래서 노출이 안 되면 말짱 꽝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3가지 툴을 빠르게 소개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블랙키위, 제가 항상 애용하는 사이트죠. 키워드 검색량과 콘텐츠 발행량, 그리고 연관 키워드와 블로거들의 포스팅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섹션 배치까지 확인할 수 있고, 가장 핵심적으로는 이미 상위 노출돼 있는 사람들의 피지컬을 확인할 수 있어서 내 블로그로 이 키워드를 포스팅했을 때 이길 수 있을까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도구입니다. 두 번째로는 블덱스, 내 블로그 지수를 확인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하시는데, 포스팅 상위 노출에 대한 개념에서는 스마트 블록은 블랙키위에서 방문자나 발행일, 연관도로 가늠해 볼 수 있지만, 인기글로 나오는 경우에는 이미 상위 노출된 블로거들의 지수를 꼭 확인해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럴 때 블덱스에서 키워드 지수를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인기글은 어쨌든 지수에서 밀리면 거의 99%못 올라가니까요. 어쨌든 스마트 블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인기글로 나오면 블덱스에서 꼭 이 키워드 지수를 조회해 보시고 괜히 안 되는데 2시간 3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브련풀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블로그 통계를 볼 수 있는 플랫폼 중에 1티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유료 사이트이고 가격이 저렴하진 않아서 초보 블로거분들에게 추천드리진 않지만 매출을 내야 되는 사업자분들 아니면 그런 분들을 도와서 성과를 내는 수익화 전략을 사용하시는 분들, 프리랜서나 전문직 분들은 무조건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물론 잘 하시는 분들은 블랙키랑 불덱스 조합으로 다 커버가 가능한 부분이긴 한데 블로그 전문가가 아니라면 불연풀의 도움을 받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대표님이나 블로그를 대행해 주시는 분들은 지역 플러스 요양 키워드를 몇 개 넣으면 연간 키워드를 같이 띄워주면서 동시에 상위 노출돼 있는 블로거들의 지수까지 보여주거든요. 내가 지금 사용할 블로그의 지수로 올라갈 수 있는 키워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블랙키위 불덱스 조합으로 확장하면서 하나씩 찾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 결제하시고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팅하실 때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썸네일이죠. 비슷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썸네일을 계속 활용하시다 보면 나라는 블로거를 브랜딩할 때도 좋고 잘 만들어진 깔끔한 디자인은 클릭률도 더 올라가잖아요. 그냥 일반 사진들로 꽉 차 있는 블로거보다는 이렇게 썸네일을 통일시켜주는 게 깔끔하고 보기 좋습니다. 내 블로그 공간에 품격을 올리기 위해서는 썸네일 부분을 개선하시는 게 노력 대비 시간 대비 가장 효율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플랫폼들이 너무 많지만 저는 미디캔버스를 쓰고 있어요. 제가 디자인 쪽에 전문성이 없어서 유튜브 조금만 검색해보시면 진짜 찐 고수님들이 올려주신 사용 방법들이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뚝딱 사용이 가능하실 겁니다. 오늘 총 8가지의 블로그 툴들을 살펴봤는데 또 상황별로 툴 조합을 추천드릴게요. 이게 상황에 따라서 필요 없는 툴이 있고 꼭 써야 되는 툴들이 있거든요. 블랙키위는 어떤 상황이든 그냥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초보 블로거들 입장에서는 데이터랩 툴즈랑 GPT, 미디캔버스 정도만 활용해 주셔도 충분하고 수익을 내야 되는 블로거 분들이나 대표님들은 리뷰 원조 앤서포터랑 이커머스 그리고 불연풀을 활용하시는 게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정보성 콘텐츠를 반영해서 전문성과 브랜딩을 쌓으실 분들은 유튜브 서머리랑 GPT를 활용하셔서 농도 있는 글들을 쌓아가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블로그는 많이 쓰는 게 아니라 내 목적에 맞게 전략적으로 쓰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쓰다 보면 언젠가는 잘 되겠지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각자 방향을 고민해 보시고 그에 맞는 툴들을 적극 활용하시면 요즘같이 블로그를 쉽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또 없습니다. 어떤 도구를 써야 되지라는 부분에서 막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툴들만 싹 정리해봤는데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